저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다. 정치인은 감정적 지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늘 말해왔는데 오늘 제가 대선에서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제 표를 가져갈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표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한 사람은 빼고 싶은데 어차피 안 됐으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국힘당 최종 대선 후보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승리한 사람이나 그 지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찍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하던 후보자가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의 화를 돋굴 생각도 물론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몇 년 전, 그리고 고작 몇 달 전과도 매우 달라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동산 대재앙, 방역의 굴레를 오로지 국민들에게 덮어 씌우고 가계에 전가를 하는 바람에 무너지는 자영업자, 늘어가는 가계 부채, 온 국민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집값을 메꾸느라 생활비가 없어요. 경제 시스템 전체가 골병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오로지 북 타령뿐입니다. 교황한테 또 북을 가달라고 애걸을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바티칸이 말하는 초청장 보내면 간다는 얘기는 북이 숙이고 들어오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럴 이유가 없죠. 문재인은 초청도 없이 그냥 찾아가 달라, 말하자면 교황청이 숙이고 들어가라 라는 얘기였는데 교황청이 대체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걸 거절당하자 아르헨티나는 더운 나라라서 겨울에는 못 움직인다는 세계가 비웃는 개소리를 쏟아내는 등 밉상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프란시스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인데 여기는 남위 34.5도쯤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목포쯤 되는 위도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남위 55도까지 이어져 있는 나라인데 북위 55도면 모스크바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걸 모르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깨닫고 있어요. 거대한 헛소리,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결국 세금 폭탄,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게다가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예요. 역사상 약점이 가장 많은 정치인, 약점 수집가, 약점 제조기, 대장동 이슈로 특검을 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동, 저동 이슈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를 이재명 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재명 지지자는 메타버스 내에만 존재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60%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꽤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어차피 캠프는 확 물갈이가 되겠지만 그 캠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통합이 아닐까요?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해요. 심지어 윤석열 지지자는 홍준표가 되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홍준표 지지자는 윤석열이 되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을 거치면서 몇 가지 큰 이슈로 인해서 진영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도 싫고 이재명도 싫지만 윤석열이 더 싫다, 홍준표가 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서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가슴속 깊이 안고 살고 있어요. 게다가 중간에서 장사꾼들이 돈놀이를 하면서 그 분열을 부추기고 확대하고 기름을 뿌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경선 진영 간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로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문재인처럼 1대 99 장사, 49대 51 장사를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선뿐 아니라 나라 꼴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후보, 캠프, 국힘당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지난 총선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쯤 됐을 때 이미 국힘당은 잔치 분위기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왜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180석이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꾸로 180석을 뺏겨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보다도 선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내년 3월에도 분위기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께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매주 일요일 밤 10시경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영상에 달리는 리플들을 보면 홍준표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의 감정 대립이 너무 심각해요. 저는 잘못이 있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후보의 실책을 지적할 때는 저를 칭찬하고 찬양하던 사람이 고작 며칠 뒤에 자기가 지지하는 B 후보의 실책을 지적하면 극우 유튜버 주제에 감이 떨어져서 헛소리나 한다. 이렇게 욕을 하는 시기예요. 서로가 밉고 싫을 수 있습니다. 상대 측 후보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 사람이 되면 본선에서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적할 만한 문제 요소는 어느 후보에게나 다 있어요. 지지 후보가 없는 제 관점에서 보면 완전 무결한 후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요. 서로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 보고 무조건 찍자, 어느 당이면 무조건 찍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방송을 자주 들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투표를 안 하는 것조차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찍고 싶으면 찍고 말고 싶으면 마셔라.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이유도 문재인 5년을 한 번 더 하는 것, 심지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할 이재명 5년을 받아들일 명분이 되지는 못해요.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있다, 믿을 수 없다, 죄가 있다, 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분노를 접어두고 가서 이재명의 공약을 검색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문재인의 공약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걸 읽고 나서 앞으로의 5년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미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예요. 지지 기반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1g이라도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대장동은 어떨까요? 국힘당의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장동 의혹은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 입장이 다들 국힘 게이트라는데 특검에서 털어보자. 국힘 게이트인지 민주당 게이트인지 이랬으니까요. 그러나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대장들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지 않을까요? 감정을 조금씩만 내려놓읍시다. 영상을 시작할 때 오늘 주제가 아닌데도 일부러 문재인 이재명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씩씩대는 주변 좌파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라 망할 일 없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는 없다.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나라 망하게 할 수 없다. 5년 만에 나라 안 망한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5년 만에 나라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기둥뿌리를 뽑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후보 됐으니까 투표장에 안 가겠다.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렇게 말할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국가의 비전이라는 것이 그저 차악끼리 돌려가며 해먹는 거로 끝나는 거라면 오로지 덜 나쁘고 덜 모자란 놈을 뽑는 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권리라면 그런 나라가 지속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차악만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 차악을 선택해야 언젠가는 최선을 고를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